안녕하세요, 삐딱뷰입니다. 악귀에 대한 새로운 단서가 많이 나왔네요. 죽어서도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이. 구산영이 화원제에서 악귀가 그려놓은 수많은 보름달 그림들을 발견합니다. 그림에 대한 코드가 갑자기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잘린 오른손 검지손가락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는 왼손잡이인 사람이 죽어서 악귀도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어쩌면 오른손 검지가 잘리고 죽었으니 죽어서도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에 왼손잡이 악귀가 된 건 아닐까요? 그림에서 눈여겨볼 건 보름달 그 자체보다 그 보름달 앞에 그려진 많은 나뭇잎들입니다. 무수히 많은 나뭇잎들 뒤로 저 멀리 보름달이 비추고 있는 그림이죠. 18일이나 걸리는 길고 잔인한 태자기 의식의 마지막은 끝내 숨을 거둔 아이를 독에 담아서 덕다리 나무에 매달아 두는 것입니다. 덕다리 나무는 가지와 잎이 아주 풍성합니다. 독에 담긴 채 그 나무에 매달려 저 멀리 보름달을 바라보게 되면 악귀가 그린 그 그림과 똑같은 시야가 펼쳐지게 되죠. 악귀가 죽어서도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은 장진중학교 졸업앨범에서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58년에 중3이었던 아이들의 졸업앨범이니 서문춘 형사가 확보했었던 오래전 사건 서류. 장녀는 43년생, 차녀는 49년생. 서류 속 장녀의 나이와 정확히 일치하네요. 43년생이면 58년에 16살 중3. 언니가 악귀가 된 게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어느 반 14명의 아이들이 찍혀있는 사진. 결국 악귀가 돼버리고만 소녀도 그 사진에 찍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구산영의 과거 악귀 시점으로 소녀가 죽어가던 순간에 눈앞에 보름달이 보이던 게 아주 잠깐 나왔었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그 보름달을 악귀가 되어서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귀신이 그린 화원제의 그림은 이해가 되지만 졸업앨범 속 보름달 그림은 아예 말이 안 됩니다. 죽은 후에 귀신이 그리는 그림인데 어떻게 그 사진에 찍혀 있습니까? 그래서 여고괴담 스토리 한번 짧게 써보겠습니다. 소녀는 이미 죽어서 졸업앨범을 찍지도 못했고 당연히 사진 속에도 없습니다. 원래는 15명이었던 교실에서 죽은 애 빼고 14명만 찍게 된 거죠. 뒤에는 각자가 그린 멋진 작품들도 함께 붙여놓고 찍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대본 써놓고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그 장면을 멈춰놓고 보니까 완전 소름 돋게도 사람은 14명인데 작품은 15개입니다. 갑자기 겁나 무서워졌습니다. 15개 그림이 아니라 작품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작진은 그림만 15개 붙여놓으면 티날까봐 조심스러웠는지 무슨 붓글씨 같은 것도 같이 써서 붙여놨습니다. 이것도 엄연히 학생들 작품으로 봐야 됩니다. 서예. 먹물 갈아서 붓으로 쓰는 그 서예. 학생은 14명인데 작품은 15개. 갑자기 자신감과 호기심이 마구마구 치솟았습니다. 혹시 뭐 더 없나 싶어서 사진을 늘려도 보고 줄여도 보고 돌려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흔들어 보기도 했지만 아쉽게도 더 이상은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머릿수와 작품수의 불일치 발견. 도대체 남는 한계는 누가 그린 것인가? 귀신이 그렸다. 여고괴담 스토리답게 귀신이 그렸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을 죽은 신승주 미술교사와 연관지어보면 그는 66년에 미술의 이해라는 책을 출판하고 73년에 사망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염혜상이 보던 서류에는 1973년 신승주 사망 똑똑히 적혀 있는데 전에 나왔던 형사들이 보던 칠판에서는 1978년 신승주 사망 이렇게 연도가 서로 다르게 적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엄청난 발견입니다. 이제는 제작진도 헷갈려합니다. 어쨌든 그냥 73년에 사망한 걸로 치면 66년에 책을 냈으니 출판 후 7년 후에 죽은 게 됩니다. 만약 그 책에 결정적인 악귀의 단서가 담겨 있다면 출판 직후에 바로 죽임을 당하는 게 맞는데 왜 한참이나 지나서 죽게 된 걸까요? 어쩌면 신승주는 학생들의 작품을 토대로 해서 쓴 그 책에서 7년이나 지난 후에 자기도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게 아닐까요? 당시에 아무도 저 그림을 그린 애가 없는데 졸업앨범 사진에만 찍혀있다. 귀신이 고칼로르 진짜 귀신이 그렸나? 그렇게 미술에 이해해서 귀신을 이해하게 된 신승주를 악귀가 찾아가서 죽인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허무맹랑한 예상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그림은 소녀가 살아생전에 정상적으로 그린 것이고 따라서 앨범 사진에는 소녀와 그림 모두가 정상적으로 찍혀있는 것이다. 즉 소녀는 저 사진을 찍고 난 이후에 죽어서 악귀가 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구산영 눈에 비친 죽어가던 순간의 보름달도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게 됩니다. 죽기 전 마지막으로 보게 된 우연히 비친 풍경이 하필 보름달이었던 게 아니라 원래 좋아해서 그림으로도 자주 그렸었고 마지막 순간에도 제일 좋아했던
보름달을 보면서 죽어갔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평소에 그린 그림과 함께 앨범 사진에 찍힌 거네요. 누구일까요? 저는 제일 오른쪽에 서 있는 유독 눈에 띄게 키가 큰 아이를 악귀 후보로 선정하였습니다. 악귀빙의한 구산형이 놀이동산에서 보여준 특징 때문이죠. 우선 이용세가 관찰한 호기심이 많고 모범적이며 애정결핍이 있다는 걸 기본 베이스로 깔고 이어지는 구산형의 대사. 애들은 딱 7색이야. 시끄럽고 손만 많이 가고 지멋대로고. 이 모든 걸 조합해서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를 그려보니 아마도 그 소녀는 계모 밑에서 자랐으며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했으며 집안의 식모 같은 역할을 했으며 한 명쯤은 날 좋아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대사로 미루어 보아 가족은 물론 마을 사람들과 학교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에게 즉 장진리에서 완전히 소외를 받았던 불쌍한 소녀가 아니었을까 생각되네요. 그리고 아무런 논리 없이 순전히 저만의 감으로 하나를 더 추가해보며 그는 호적상 43년생, 당시 16살이 맞지만 왠지 실제 나이로는 19살이지 않았을까. 어떤 이유로 호적에도 늦게 올려져 뒤늦게 동생들과 학교를 다니게 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더더욱 많은 단서가 풀리겠네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